677 입틀막법 있잖아요. 그 내용 상세 내용을 보면 네. 우리 단순히 우리 포털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구글, 메타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허위 정보나 뭐 잘못된 정보라고 하면 그 포털이 그 내용을 먼저 삭제를 하고 네. 왜 삭제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방미통위에 보고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국 기업들을 탄압하고 혹시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우리 이 정부나 여당이 우리 국민들도 설득을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국내에 있는 우리도 설득을 못 해요. 네. 우리도 납득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네. 대해. 그러면 미국 의회는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거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봐요.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관련된 분야에서는 네. 뭐 서로 간에 이제 조율을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우리가 뭐 또 막 미국 의회가 너무 간섭하는 거 조금 불편하잖아요. 네. 불편해요. 네. 우리도 불편하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욕하지만 미국이 또 욕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욕도 우리가 해야 된다. 욕도 우리가 하는 거죠. 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이렇게 미국 하원에서 이런 공개 항의가 오기 전에 네.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걸 조금 공개적으로 하지는 말고 네. 앞으로 뭐 정부 여당이 어차피 지금 다수당이니까 우리 이걸 개선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사 표시가 됐다라고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게 안 됐잖아요. 안 네. 되고 있는 게 방증이 뭐냐면 네. 강경화 대사가 얼마 전에 네.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맞아요. 대사가 갑자기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네. 조현 장관이 네. 그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네, 저도 뉴스는 봤는데 왜 그러니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설이 있었는데 네. 조현 장관이 그젠가요? 네. 기자부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경화 장관이 온 것에 대해서 초치란 표현을 썼어요. 에이? 초치. 누가 조치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원래 초치라 함은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독도가 자기네 땅이다라고 우길 때 그렇지. 우리가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를 초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초치예요. 네. 근데 조현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주미 대사를 초치를 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경화 대사가 미국에서의 활동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맞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여러 가지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문제, 그리고 777 악법, 이 정보통신망법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미 대사가 미국에서 의회의 동향이나 의회가 어떤 행동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제대로 동향 파악도 하지 못하고 네. 미연에 방지하지도 못하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재명 정부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정부에서도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단 말이에요. 전혀 이런 부분이 되지가 않고 있는 거죠. 권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지금 계속 쿠팡 문제가 네. 계속 지금 논의가 지금 미국 정부라든지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쿠팡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예. 있잖아요. 그리고 미 하원에서도 이 관련해 가지고 뭐 이번 이 정보통신망법이 쿠팡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통상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네. 않으면 굳이 미국에서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까 팩트곰탕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미국에서 왜 관여를 하냐. 네. 근데 이게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게 검열이 수출되는 거를 제일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검열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검열부터 시작해가지고 포털에서 검열하고 이제 정부에서까지 3차 검열이 들어간단 네.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기업들, 뭐 유튜브라든지 X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기에 적용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경제적인 통상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것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사례가 있었잖아요. EU에서 그 디지털 서비스법을 발효를 하면서 네. 2002년에 승인을 했는데 2024년에 결국에 모든 플랫폼에 다 적용을 하면서 거기에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걸 EU에서 미리 하는 바람에 그때 어떤 상황이 생겼냐.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정치적인 얘기 있잖아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미국 선거에 대한 얘기라던가 이거 자체를 아예 그냥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EU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짜 뉴스를 네. 이제 확산시키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이 디지털 서비스법을 만들었던 건데 네.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발언까지 막아버리는 효과가 생겨버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하는 얘기가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유튜브나 이런 페이스북, 그러니까 우리 미국 기업에 대한 검열도 들어가 있고 그러한 검열들이 우리나라까지 수출이 될 수 있다. 네. 그것이 우려가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강경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치라고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강경화가 4박 5일 동안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네. 굉장히 이례적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네, 주미 대사가 미국을 나와가지고 한국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 계속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가장 그 이해관계자가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의 핵심이 누구냐? 도대체 너희 중에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정책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네. 했는데 네. 강경화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막 그 NSC 해외에도 같아요. 들어가고 외교부 장관회의에도 들어가고 막 그제서야 이 뭐라 그러죠?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제서야 막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거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아니 하거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수지 한라인. 없는 거예요, 한라인. 안 받아 한라인 네. 전화인데 안 받아.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은 언론들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네. 미국을 갔던 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 서한을 보낸 의원들 중에 보면 뭐 네. 데럴 라이사 의원도 있고 네. 이제 미 행정부에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공개된 의원만 보자고 한다면 네. 그 당시에 데럴 라이사 의원도 장동혁 대표가 만나고 왔어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너무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힘없는 야당 대표라도 가가지고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야 했던 거 아닌가라는 다시 한번 생각이 좀 그러면 듭니다. 가시는 거. 지금 뭐 당에 돈이 있을까요? 아니 돈은 많지. 아직 398억 아직 내지 네. 않았는데. 아 그래요. 아 진짜 근데 이 지금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아마 뉴스는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강경화 대사가 들어왔다라는 걸. 근데 왜 들어왔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신 분이 많았거든. 그런 내용도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성락 실장이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늘 자주파 동맹파가 내부 알력 다툼이 있었어요. 약간 고립되는 것 같아.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위성락 실장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포지셔닝 못하고 말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네. 근데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도 네. 그 말빨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 내용을 좀 생생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강경화 대사를 급거 기국 조치를 시켜서 네. NSC 대사가 NSC에 안 들어가요. 멤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와서 NSC 청와대 가서 직접 제대로 설명 좀 해라 분위기에 대해서. 네. 그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또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를 빨리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1호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산업부 내에서도 그러니까 네. 정부 내에서도 산업부와 외교부 자체도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거 다르고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줘야 되는데 조율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보통신망법 이 분야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거예요. 국뽕문제가 네. 있어서 저는 결국 야당의 목소리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 이틀 맞고 후속 조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정부가. 그러면 이거 역시도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 법을 향후에 개정할 수 있는 지렛대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이걸 좀 잘 녹여내서 대안을 좀 마련하고 빈틈을 해집고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아니 뭐 좀 문제가 진짜 좀 있어 보이고 강경화 대사를 임명했을 때도 야 진짜 오죽이 이재명 정부 라인에서는 참 이렇게 할 사람이 없으면 문재인 없는 정부에서 네. 어찌 보면 썼던 사람을 그렇죠. 다시 갖다 쓰는구나라는 그냥 생각. 가시죠. 잘하시진 않으셨는데.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미국에서 우리랑 누구랑 대화를 해? 아니 저는 강훈식인 줄 알았지. 비서실장에 한라인이 있으니까. 저를 안 받는다니까 한라인. 아그 한라인은 고장났어.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이었나요?
아 미국의 그 백악관 한 라인이 아니었구나. 보도본부 한 라인이었네. 그게 사실 제일 슬픈 거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나 이 친구랑 친해 내가 전화하면은 했는데 안 받아. 이게 제일 창피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저는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던 네. 게 뭐 김민석 후보도 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맞아. 방문하셔가지고 총리도 아 갔다. 우리한테 절대 뭐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이란에 파병 요청 없을 것이다 하고 딱 들어와서 멋있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군함 파병 요청이 바로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 이재명 정부라고 하는 곳의 외교 라인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되게 외교, 그러니까 약간 좀 보수 진영이 외교나 이쪽은 확실히 좀 유능한 사람들도 많고 자원들도 많고. 이제 좀 사실 그런 민주당이라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 기득권이 된 지 꽤 됐는데 음. 이상하게 내부에서는 여포가 돼요 이제는. 네, 슬슬 네.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서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본인들이 기득권인 줄 아는 거지. 네. 실질적인 사회적인 기득권은 민주당이라는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죠. 이상하게 국제 무대에서는 전혀 라인을 못 만들고 있어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좀 그런 거 아닐까? 약간 운동권들의 생각은 반미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우리가 미국과 너무 막 이렇게 그 가까워서는 안 된다라는 좀 그런 기저에 약간 자기도 모르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아니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니까 완벽한 친미주의자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FTA랑 뭐 이라크 파병 같은 거 보면 미국에 그렇지 그걸 실익을 맞추셨고. 챙겼으니까. 근데 왜 민주당에 있는 그 DJ가 발탁을 했던 운동권들은 그렇게 반미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아니 근데 이거 좀 딴 얘기인데 네. 이번에 대진연에서 이번에 그 미군 쪽에 그또 침입을 해가지고 사건이 한번 아, 됐거든요. 뭐. 아니 근데 침입을 왜 했냐라고 보니까 네. 미국이 호남 반도체 공장 아. 그 개발을 방해하고 있대. 근데 미국이 그거를 뭘 방해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세계관은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민주 유니버스는 우리가 뭔가 일반 정서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그건 같아요. 아예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정청래 대표는 네. 미국 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실 수 있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어요. 그 네. 국민석 의원도 갔으니까. 네. 그래서 뭐 하셨어요? 총리니까 갔겠지. 네, 그때. 총리니까.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게 미국 하원의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 게 아니고 네. 일부 의원들이 서한을 보낸 거기 네. 때문에 저희가 네. 좀 분리를 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민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음. 정통망법 정말 잘못됐죠. 서영교 의원 그리고 그 부승찬 의원이었나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국회에서 있지도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설, 사자회동설을 유포한 가짜뉴스의 진원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이 법을 통과시킨 것 자체가 전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보기 네. 때문에 이 문제 사실 저희끼리 비판을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미국에서 이렇게 하느냐?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미국이 우리 우방이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는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입법 과정에 대한 과도한 참견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의원들이 말하는 게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미국 헌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미국 헌법을 이야기할 자격이나 됩니까?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내렸던 네. 출생시민권 수정헌법 14조 그것을 어기고 그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약을 했다가 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거부를 당했어요.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 연방대법원 지금 판사들의 그 구성이 진보가 3이고 보수가 6인데 그거에 있어서 6대 3으로 겁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 공화당이 미국 내에 있는 헌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자기네 나라 헌법부터 잘 지키고 남의 나라 헌법을 간섭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그 신조 대변인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의 정부에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인 불이익을 얻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 대변인 말씀처럼 어떤 의회의 공식적인 의결을 통한 어떤 항의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인 로비가 합법화돼 있는 네. 나라고 우리도 정부가 미국의 로비 업체를 그 세금 들여서 다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미국의 의원들한테 이런 서한을 받도록 놔둬야 되는 것인가? 네, 사전에 맞아요. 읽은 것들을 조율할 수는 없었는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을 아니, 얘기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과 굉장히 거리를 가깝게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좀 일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
소나기만 피하고 보고 우리 국내 이슈만 집중하겠다는 걸로 보여져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5년을 허송세월하고 동맹이 무너지면 경제뿐만이 아니라 안보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왜 생각을 못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차원에서 좀 그리고 강경화 대통령 돌아갔나요? 예, 돌아갔죠. 돌아갔나요? 4박 5일 동안 열심히 돌아다니시고 그러니까 돌아갔는데 요즘에는 지난주 주말 뉴스를 보니까 미셸 스틸 네. 박 대사가 이제 남대문 시장도 예, 돌아다니시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 네네. 근데 그것도 그- 사실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 거의 1년 넘게 맞아요. 주한미 대사가 없었나요? 없었어요. 대사 대리. 대사 대리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여지는 굉장히 상징적인 자리였었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셸 스틸 대사를 오는 것을 그 뭐 대진연이라든지 촛불행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반대하지만 네. 우리나라 국격을 위해서는 대사 대리보다는 대사가 있는 것이 그럼요. 훨씬 낫다라고 그럼 보셔야 망신이 됩니다. 국격이 진짜 그쵸. 추악한 네. 일입니다. 근데 아니, 그 대진년 촛불행동 그 중에 절반은 아이폰 쓰고 아이패드 쓸 겁니다. 그 사진으로 나왔어요. 아니 미제를 제일 잘 쓰는 사람들이 미제 타도를 외치는 게 이게 얼마나 표리부동한 행태입니까? 그리고 대학생 진보 연합이 대학생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그 2020년에 오세훈 시장 선거 운동을 방해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죄가 돼가지고 2심이 벌금형이 그 나왔더라고요. 고민정이랑 붙었을 예, 때. 예. 그렇고 벌금형이 나와가지고 누구 몇 세 이러는데 다 40세, 30세 막 이러더라고요. 졸업을 안 네, 하셨나 대학생이 별로 근데 없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온 게 40대 진보 대학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냥 항상 나 대학생인데 이렇게 쓰시는데 아. 그래서 40대가 묻어나는 게 근데 그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한 50대 진보 대학생 정도 되셨을 텐데 민주당이라고 할까요? 이런 진보 사회 진영분들은 여전히 대학생이시고 싶은 그런 피터팬 증후군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